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 진짜 옳은 것이라는 내용의 김사과 시리즈 12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기울고 산천의 초목은 하나둘 빛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세월이란 붙들어 둘 수 없는 것, 흐르는 물처럼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옛 시성 이태백이 춘야연 서문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말이지요. 천지는 만물의 여인숙이요, 광음은 백대를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자 바람은 아주 매서워졌습니다. 한번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낙엽은 계절의 전령이라 하였으니 공맹제의 뜰에도 날마다 낙엽이 더해졌습니다. 김삿갓은 그 낙엽을 볼 때마다 김효일의 추사를 떠올리곤 했지요. 바람 따라 뜰 가득 오동잎 지는 소리. 외로운 꿈에서 깨어보니 촛불도 눈물 지고 창밖 귀뚜라미는 가을을 따라 운다. 그 시처럼 밤은 깊었고 사람은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본디 영마직성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떠돌고 싶은 마음이 없던 적이 없었으나 계절이 바뀔 때면 그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글방 아이들은 접장에게 맡겨두고 해월정에 올라 자연을 벗삼는 일을 일과처럼 삼았습니다. 자연에는 끝이 없었지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충만하며 가을은 깊고 겨울은 맑았습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이치였지요. 사람들은 흔히 봄꽃을 계절의 으뜸이라 치지만 투자미는 단풍을 꽃보다 붉다 하였고 노파는 눈 속의 매화를 향기로 노래했습니다. 계절마다 참미할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요. 사람과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이해가 얽히고 감정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무봉과 봉녀 그리고 김삿갓 또한 그러하였지요. 인간인 이상 이해와 애증을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그런 얽힘이 없지요. 자연은 요구하지도 계산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앞에서만큼은 그저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김삿갓은 저녁을 마치자마자 해월정에 올라 달을 벗삼아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서당으로 내려왔지요. 등잔불을 켜고 옛 시집을 펼쳤습니다. 옛 사람들 또한 자연을 사랑하기는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었지요. 청헌 석지영의 산행을 읽다 보니 해질녘 인적 끊긴 산길과 낙엽 쌓인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김삿갓은 식구를 되뇌며 자신도 어느새 깊은 산속을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에 잠겼습니다. 산을 걷는 것도 좋았으나 산수를 노래 한 시를 읽는 그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 더했지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에 빠져 있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무봉이 술병을 들고 불쑥 들어왔습니다. 작가 선생, 요즘 밤마다 어디 그리 쏘다니시오? 혹시 과부 댁과 바람이라도 나신 건 아니오? 허허. 하지만 김삿갓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밤중에 웬 술입니까? 무봉은 바닥에 주저앉아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전에 유종 때문에 찾아왔던 젊은 부부 기억하시오? 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병이 말끔히 나았다며 이 술을 들고 왔지 않소? 그래 혼자 마시기에는 아까워 선생과 나누려 가져왔지요. 김삿갓은 속으로 크게 기뻤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무봉 선생의 의술이 예사롭지 않군요. 그러자 무봉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성인은 성인을 알아보는 법이라 하지 않소. 이제야 내 명수를 알아주시니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소. 자, 한잔 합시다. 두 사람은 농담을 섞어 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무봉이 문득 표정을 가다듬고 물었지요. 그런데 말이요, 작가 선생, 요즘 바람이 나신 모양이던데 상대가 어떤 과부요?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람이 났다니요? 무봉은 희죽 웃으며 말했죠.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속이는 법이요. 아니, 다 안다면서 왜 묻습니까 그럼? 김삿갓은 심드렁하게 술잔만 들었습니다. 과부와 정이 통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요. 지금이라도 말해 주시오. 내가 월하빙인 노릇을 해주리다. 김삿갓은 더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무봉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걸 왜 묻소? 내가 씨를 터뜨려 놓으니 마음이 쓰이나 보구려. 그러나 김삿갓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가릴 것도 캥길 것도 없습니다. 시시한 이야기 그만두고 술이나 마십시다. 그러자 무봉은 잠시 무안해 하더니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단 말이오? 김삿갓은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슨 소문을 내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내가 과부와 정이 통했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에 무봉의 얼굴에 잠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야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는 얼버무리다 문득 말을 이었지요. 참, 내 누이 동생이 요즘 선생께들이 소못을 짓고 있다 하던데 그런 줄은 알고 계시오? 그제야 김삿갓은 모든 사정이 환히 짐작되었습니다. 무봉이 소못 이야기를 곧장 꺼내기 거북하니 바람이니 소문이니 하는 헛말로 한바탕 둘러댄 것이 분명했지요. 예전에 훈장 자리를 억지로 씌웠던 것처럼 김향수가 죽고 나면 이번에는 복녀를 자기와 엮어보려는 속셈이 처음부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백낙촌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후임 훈장이 정해질 때까지만 잠시 머물 뿐 그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날 작정이었지요. 더구나 김향수가 죽은 뒤 무봉의 누이 복녀와 혼인을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봉은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사람처럼 벌써부터 일을 꾸미고 있었으니 김삿갓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요. 무봉 선생, 김삿갓은 마침내 정색을 하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 어찌 갑자기 그리 엄중한 표정을 짓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해 보시오. 김삿갓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봉 선생은 매씨께서 나를 위해 소못을 짓고 계신다 하셨으나 이는 남녀의 도리로 보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녀 여사는 유부녀요, 나는 처자식이 있는 유처남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어찌 외간 남자의 옷을 짓겠습니까? 그러자 무봉은 특유의 너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아따, 사갓 선생도 참 별걸 다 따지시는구려. 아이, 내 누이 동생이 선생을 존경해 마음의 정표로 옷 한 벌 지어드리겠다는데 유부녀니 유처남이니 할 게 뭐가 있소? 게다가 그 아이야 언제 과부가 될지도 모를 처지 아닙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태도였지요. 상대가 이처럼 뻔뻔하게 나오자 김삿갓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미 새 속옷을 지어 입었으니 옷은 짓지 말라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김삿갓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봉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어릿광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튿날부터 그는 무봉을 되도록 피했고 틈만 나면 해월정에 올라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이었지요. 그날도 김삿갓은 산길을 오래 거니다가 우연히 아낙네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산중에서 여인을 보는 순간 얼마 전 이 근방에서 보았던 젊은 아낙네가 불현듯 떠올랐지요. 한밤중 해월정에서 늙은 주웅과 해괴한 음사로 흥을 돋우던 당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만난 여인은 전혀 달랐지요. 그때의 여인은 차림이 허술했으나 이 아낙네는 장옷을 단정히 걸치고 머리에는 남바위를 썼습니다. 행색만 보아도 제법 살림이 있는 양반댁 마나님이 분명해 보였지요. 허허, 점잖은 행색의 마나님이 하인 하나 거느리지 않고 이 깊은 산길을 홀로 가시다니. 혹여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쩌시려는가. 김삿갓은 속으로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품은 채 산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 문득 바람결에 실려오는 말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멀리 산중에서 남녀가 시비를 벌이는 듯한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말의 내용까지는 완전히 분간할 수 없었으나 오가는 억양만으로도 다툼이 벌어지고 있음은 분명했지요. 아니, 조금 전 지나가던 그 마나님이 혹시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김삿갓은 불현듯 마음이 급해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쯤 가서 앞을 내다보니 잔디가 난 터에서
아까 보았던 마나님이 50가량 되어 보이는 스님과 마주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요. 허허, 도둑이 아닌 것만은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잖아 보이던 마나님과 스님이 무슨 일로 언성을 높이는지 궁금해진 김삿갓은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죠. 스님이 마나님의 손목을 붙잡으려는 듯 팔을 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보는 사람도 없지 않소? 한 번쯤 정을 나눈다 해서 무엇이 그리 큰 죄란 말이오? 허허, 아이 차마 귀에 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녀는 위험을 잃지 않은 채 단호하게 스님을 꾸짖었습니다. 석존의 10개 가운데 불사음계가 있음을 대사께서 모르실 리 없을 터인데 어찌 한순간에 사념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괴를 하려 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제라도 그 사념을 끊고 본래의 수행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그제야 김삿갓은 다툼의 연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도 모르게 중을 향해 이를 갈았지요. 저런 죽일 놈을 보았나? 마나님의 당당하고 올곧은 태도엔 저절로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욕정에 사로잡힌 중놈은 여전히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중놈은 회색 장삼을 걸치고 붉은 가사를 어깨에 둘렀으며 손에는 육환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제법 점잖고 고상한 풍채였지요. 그러나 욕정의 마음을 빼앗기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이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여인을 꿰어댔지요. 만물은 인연의 소생이라 하지 않소? 이 깊은 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마주친 것도 전생의 인연이더. 그 인연을 어찌 외면하고 나의 간절한 바람을 모르는 채 한단 말이오.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두말 말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그러나 마나님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 그리 당치 않은 말씀만 늘어놓으십니까? 반야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거늘 대사께서는 아직 육근을 벗어나지 못해 탐욕과 진해, 우치의 번뇌마에 사로잡혀 계신 듯하옵니다. 이제라도 사념을 끊고 해탈의 눈을 여시도록 하십시오. 그 길만이 불제자가 가야 할 바른 도일 것이옵니다. 마나님은 도리로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중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애욕에 미친 중놈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갈 리 없었지요. 그는 이내 설득으로는 뜻을 이루기 어렵다 여긴 듯 수법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불경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이미 그대를 범할 뜻을 정했는데 끝내 거스르니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말재주로 승부를 가려봄이 어떻소?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마나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말재주로 승부를 가르자는 뜻이 무엇이옵니까? 그러자 중놈이 곧장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에서 10가지 차례로 말을 던질 터이니 그대는 내가 말 끝내기 무섭게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시오. 대답을 잘하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겠소. 허나 그렇지 못하면 그대는 내 말을 따라야 할 것이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천부당만부당한 억지였습니다. 승려의 몸으로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다니 불법을 벗어난 망동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중놈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끝내
덤벼들었습니다. 마나님은 부처의 말씀으로 사리대로 타일렀으나 중놈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광경을 김삿갓은 처음부터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긴장 속에서 혹시라도 중놈이 우격다짐으로 달려들면 곧장 나설 생각이었지. 그러나 마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지요. 대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 결정할 바요. 어찌 그런 일을 내기로 정하자 하십니까? 나는 이미 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더 말 말고 어서 물러가시오. 하지만 중놈은 얼굴을 붉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타협안을 내놓았소이다. 내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말없이 내 요구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그 밖의 길은 용납하지 않겠소이다. 김삿갓은 나무 그늘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저런 제 죽일 놈을 보았나? 마나님은 중놈의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음을 깨달았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좋소이다. 그러면 대사께서 내기를 걸어오시오. 내가 그에 대하여 대를 놓아보겠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삿갓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하여 저 마나님이 그런 내기를 선뜻 받아들이는지 혹여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놈은 뜻을 이룬 듯 얼굴에 희색을 띠며 즉석에서 내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1. 일봉사에 사는 중이 2. 이용사 가는 길에 3. 삼로거리에서 4. 4대 부인을 만나 5. 오음이 막혀 있어 6. 육효로 점을 치니 7. 체육에도 좋다마는 8. 발괴가 더욱 좋다 9. 굽어라 10. 땡땡 좀 하자. 허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배설이었지요. 김삿갓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댁 마나님이 저런 상말에 대를 놓을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요. 만약 이 자리에서 응답하지 못한다면 마나님은 꼼짝없이 욕을 보게 될 터였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나서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김삿갓은 숨을 죽이고 마나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마나님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태연했지요. 그 틈을 잘못 짚은 중놈은 기세를 올리며 두 발을 벌렸습니다. 내기를 걸었으니 이제 답을 해야지요. 자신이 없거든. 말 말고 내 품에 안기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나님은 자세를 바로 하고 중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지요. 이 천하의 잡놈아,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그리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응답을 쏟아냈습니다. 1. 일편단심이 내 마음이요. 2. 이 마음 어찌 흔들리랴. 3. 삼강이 분명하고 4. 사리가 뚜렷한데 5. 오하랄 이 잡놈아. 6. 육환장을 짚고 7. 칠가사를 둘러매고 8. 팔도를 돌아다니며 9. 구한다는 게 고작 10. 땡땡이더냐. 그 호통은 추상같이 날카롭고 준엄했습니다. 김삿갓은 그 절묘하면서도 기계 넘치는 응답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지요. 아까까지 말끝마다 대사님 하며 공손히 굴기도 했던 만화님이었건만 이때만큼은 오하랄 이 잡놈하고 서슬 버럭해 호통을 내리쳤습니다. 그 위세에 중놈은 홍비백산하여 얼굴빛이 질리더니 에이, 천하에 이리 무서운 계집이 어디 있단 말인가? 중얼거리고는 돌아볼 틈도 없이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중놈이 사라지자 만화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산길을 조용히 내려갔지요. 허허, 그 걸음이 어찌나 단정하고 의연한지 김삿갓은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부인이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김삿갓은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봉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김삿갓을 보자마자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 선생은 대체 어디를 다녀오셨소? 사람을 눈알 빠지도록 기다리게 하다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김삿갓이 묻자 무봉은 대답 대신 그의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끌었습니다. 아이 여기는 저 아이들이 있어. 약국으로 갑시다. 조용히 상의할 일이 있소이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약국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상의할 일이란 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휴,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 큰 불상사가 있었소. 아니 나도 조금 전에야 알았는데 이 고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요. 불상사라니요? 설마 파부가 밤도망이라도 갔다는 말씀이요? 김삿갓이 일부러 능청을 떨자 무봉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휴, 파부가 달아났다면 놈 방이를 따라갔을 게 뻔한 일인데 아이 뭐 그게 무슨 불상사라 하겠소.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이 여보시오, 지금 뭐 그런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란 말이오. 무봉은 얼굴을 굳히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불상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향약계 차수로서 내 권위가 서 있지. 그걸 상의하려고 아까부터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김삿갓은 더는 웃지 않고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선생은 불상사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그게 대체 어떤 사건인지부터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무봉은 그제야 무엇을 빠뜨렸다는 듯 이 말을 툭 치며 말했죠. 자자자, 내가 아직 그저 불상사의 내용도 말하지 않았구려. 요즘은 어찌 이리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실은 말이요, 어젯밤 백락촌에 도난 사건이 있었어. 아니 도난 사건이라니요? 우리 마을은 지금껏 도둑질 한번 없던 곳이요. 그런데 어젯밤 난생 처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만한 불상사가 또 어디 있겠소? 아니 대체 누가 무엇을 훔쳐갔다는 것입니까? 무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물건이 아니요. 포천 노판의 밭에서 발을 몽땅 캐어갔다는 말이오. 포천 노판은 아들을 잃고 손자 셋을 키우며 파농사로 연명해오던 처지였지요. 그 밭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죄다 털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그 노파가 울며 찾아와 호소하더이다. 이를 어찌해야 하겠느냐고 말이오.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파를 송두리째 캐어갔다면 요즘 시세가
꽤 오른 모양이군요. 아유, 흉작이라 파가 귀하답디다. 무봉은 한숨처럼 덧붙였습니다. 아이, 그러니 어쨌든 이런 일은 처음이요. 사후 처리를 내가 저 자수로서 잘해야 체면도 서지 않겠소. 그래서 선생의 지혜를 비우고 싶은 것이오. 김삿갓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궁색한 노파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돕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다 말을 또 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게다가 이 마을에는 향약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목 중에 환란 상출도 있을 터이니 그 뜻에 따라 향약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면 될 일입니다. 무봉은 무릎을 탁 쳤지요. 바로 그거요. 선생 말씀이 옳소이다. 그렇다면 포천 노파의 손실은 향약금으로 보상하도록 하죠. 설마 반대가 있겠소? 향약계가 그런 때를 위해 있는 것이니 반대할 까닭이 없지요. 김삿갓은 덧붙였습니다. 혹여 말이 나와도 옳은 일이라고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수 어른의 권위도 바로 설 테니 말이오. 차수 어른의 권위라는 말에 무봉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들 나를 우러러 보게 되겠지요. 무봉은 말끝을 흐리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허나 범인만 내 손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범인을 잡는 일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김삿갓이 무심히 던진 말에 무봉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곧장 김삿갓의 손을 붙잡았죠. 정말이요? 우리 손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단 말씀이요? 김삿갓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머리를 쓰면 짐작은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나는 범인을 드러내 잡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봉이 발끈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도둑을 그냥 두자니 그게 말이 됩니까? 김삿갓은 웃으며 답했지요. 붙잡고 나면 속은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그 대신 마을 사람 하나를 영영 매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놈이라면 매장 당해도 싸지 않소. 과한 말씀입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을 훔친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밝혀 망신을 주기보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를 무슨 근거로 단정하시오? 간단합니다. 밭을 몽땅 캐는 동안 개들이 한 번도 짖지 않았지요. 낯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개들이 아는 얼굴, 곧 마을 사람이지요. 무봉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김삿갓은 단호했습니다. 드러내어 망신 주기보다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끝내 팽팽하게 맞섰지요. 무봉은 질서를 위해 색출을 주장했고 김삿갓은 감화를 말했습니다. 도둑을 두고 지상 낙원을 어찌 만들 수 있겠소? 도둑 하나 돌려놓을 힘도 없이 무슨 낙원을 말하겠습니까? 말이 한동안 팽팽히 오가다 무봉이 마침내 한 발 물러섰지요. 좋소. 범인을 밝히는 일은 일단 보류하겠소. 대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일러주시오. 김삿갓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포천 노파의 손실을
향악계금으로 보상하는 일을 만장일치로 이끄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 말만 하십시오. 포청에 알릴 수도 있으나 사람 하나를 매장하고 싶지는 않다. 스스로 고치기만 바란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김삿갓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이면 범인은 다시는 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봉은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지요. 아이, 정말 그럴까?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사정이 얼마나 급했으면 남의 팝밭을 몽땅 캐어갔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한마디만 엄포를 놓으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봉은 선뜻 수긍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지요. 아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도둑이 과연 쉽게 회개를 할까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 도둑이라고 따로 종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도 있지요. 저라도 사흘을 굶으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색출에 매장할 생각은 버리고 끝까지 선도하는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무봉은 잠시 침묵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선생은 범인을 찾아낼 자신이 정말 있소? 김삿갓은 태연히 웃었지요. 하하, 범인은 틀림없이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찾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무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젓지요. 그것만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리 알려드렸다가 선생께서 범인을 잡아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그는 너덜 웃음으로 말을 넘겼습니다. 그럴수록 무봉의 속은 타들어갔지요. 아이, 우리 사이에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쉽다 해놓고 방법은 말하지 않다니. 김삿갓은 단호했습니다. 사후 처리를 마치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봉은 끝내 참지 못하고 정색했지요. 아이, 지금 말하나 나중에 말하나 다르게 뭡니까? 그리 불신한다면 차라리 오늘부로 의절합시다. 진심이 실린 엄포였습니다. 그 말에 김삿갓은 더없이 난처해졌지요. 아니, 그만한 일로 의절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삿갓이 놀라 묻자 무봉은 얼굴을 붉힌 채 단호히 맞섰습니다. 아이, 범인을 알아낼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해 숨긴다는 것 아니오. 그게 곧 내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지 무엇이겠소? 그럼 모욕을 당하고서 어찌 의절하지 않겠소이까? 말이 지나치다 싶었으나 김삿갓으로서도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는 애써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니, 무봉 선생께서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찌 선생의 인격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무봉의 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방법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소? 김삿갓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범인을 알아내더라도 색출에 매장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 보장이 없으면 저는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무봉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설령 범인을 알게 되더라도 밝히지 않겠소이다.
김삿갓은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씩 손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무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손냄새라니요? 팔을 훔친 이는 손으로 팔을 뽑았을 것입니다. 파 냄새는 한 번 배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손냄새만 맡아도 범인은 드러납니다. 그러자 무봉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아이고 참말로 과연 명답이요. 아이 그런 쉬운 이치를 내 어찌 미처 생각을 못했을꼬. 그러나 곧 체면을 차리듯 말을 바꾸었죠.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었소이다. 김삿갓은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범인을 잡을 생각은 마시고 사건을 서둘러 매듭 지으십시오. 나쁜 일은 오래 끌수록 탈이 됩니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지금 당장 사람들을 모겠어. 그런데 오늘 모임에 선생도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소? 아닙니다. 저는 개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원이 아니어도 선생 같은 분은 꼭 필요하오. 고문으로 모시고 싶소. 김삿갓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죠. 그런 감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자 무봉은 이를 겸손으로 받아들인 듯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참, 우리 백라촌에는 선생 같은 분이 꼭 필요하오. 김삿갓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으로 하시고 우선 사건부터 매듭 지으십시오. 그러자 무봉은 곧장 마을로 내려가 개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농한기라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31명이 모두 모였지요. 차수의 자격으로 무봉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백낙촌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약 강목에 환난 상휴리 있듯 포천 노파의 궁색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 손실은 향약 계금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뜻은 어떠합니까? 포천 노파의 손실을 공금으로 메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천 노파의 사정을 모를 리 없었지요. 돕자는 제안에 이견은 없었고 보상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무봉은 흐뭇한 기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상부상조의 향약 정신을 이렇게 실천해 주니 더 바랄 것이 없소이다. 그때 개원 하나가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그 뜻에 반대할 리는 없사옵니다. 다만 이번 일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봉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무슨 말인가? 이번 일은 하늘이 낸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벌어진 도난입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때마다 공금으로 메운다면 과연 감당이 되겠습니까?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렇지. 매번 그러다간 바닥나지. 그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무봉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는 수염을 쓰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 아니옵니다. 이미 가결된 일에 반대할 뜻은 없사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근본 대책이라면 개원은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범인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잡지 않고 두고서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좌중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지. 도둑만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일이 어디 있겠나. 문제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봉의 가슴에 개원들 앞에서 지혜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단정하듯 말이죠. 아이, 범인은 외지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우리 마을 사람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개원들의 눈이 이제히 커졌지요. 아이, 차솔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둑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모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허허, 무봉은 그제야 실언임을 깨달았으나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그렇소.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 중에 있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한 개원이 일어나 정면으로 따졌죠. 차수 어른께서 그렇게 단정하신 근거가 무엇이옵니까? 무봉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권위를 세우듯 답했습니다. 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네. 어젯밤에 팔을 훔쳐갈 때 마을 개들이 한 마리도 짖지 않았지 않은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요. 개가 짖지 않았다는 건 범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세. 그렇다면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 아니겠는가? 순간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과연 그렇군. 야, 역시 자수 어른의 판단 정말 날카롭습니다. 무봉은 은근히 우쭐해졌습니다. 아이, 이 정도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지도자 노릇을 하겠는가? 그는 이쯤에서 일이 정리되었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개원 하나가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점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도둑이 됩니다. 그 책임 또한 차수 어른께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허허,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무봉은 속으로 식은 땀을 흘렸지요. 범인을 가려내는 방법은 알고 있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지요. 이 사람들아,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지 않은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세.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면 체면은 어찌 되겠는가. 이쯤에서 덮는 것이 상책이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무봉은 그렇게 지도자의 금도인 양 의연한 얼굴로 설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무봉의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요. 한 사람을 관대하게 봐주자고 우리 모두가 도둑의 눈명을 쓰고 살 수는 없사옵니다. 범인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말은 단순했고 이치는 분명했습니다.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이름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날 이후 모두가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지요. 무봉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자네들 마음 나도 모르지 않네. 허나 범인을 밝혀놓고 나면 그 사람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걸세. 호랑이도 쏘아놓고 보면 불쌍한 법이야. 한 번의 과실쯤은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지상낙원에 가까운 길 아니겠는가? 이것은 김삿갓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모두 나쁜 길에서 돌아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범인이 있다면 그를 그냥 두고서 어떻게 지상낙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내 여기저기서 동조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쏘? 그 말이 어이쏘? 무봉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미 말했듯이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인 건 분명하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내기 쉽지 않아. 그러니 이쯤에서 덮자는 거이세. 왜들 그리 말이 많은가?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차수어른, 범인을 밝힐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마을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셨어야죠. 우리 모두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이제 와서 덮자니 그게 어찌 책임있는 말씀이옵니까? 무봉은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들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방법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가? 지도자가 그만한 쓸기도 없이 어찌 지도자 노릇을 하겠는가 말이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범인을 찾아낼 수 있네. 다만 개원 하나를 매장시키는 게 아까워서 일부러 밝히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야. 그러니 내 뜻을 좀 헤아려 주게. 무봉은 스스로를 드높이려는 듯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그 말은 그가 벗어나려던 올가미를 오히려 스스로 조여버리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원 하나가 곧장 반론을 들고 나왔지요. 차수 어른의 뜻이 너그럽다는 점은 저희도 압니다. 허나 한 사람을 그렇게 감싸자고 마을 사람 모두가 도둑의 누명을 쓸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인은 밝혀야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봉은 더 밀어붙였다가는 사달이 날 것임을 느꼈지요. 잠시 침을 삼킨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자네들이 그리 나오니 이 자리에서 범인을 밝혀보겠네. 범인을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아. 손냄새만 이렇게 맡아보면 대번에 알 수 있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손냄새로요? 무봉은 그 시선을 즐기듯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하는 법이야.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손냄새로 범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이 사람아, 그런 것도 모르고 향약을 논한단 말인가? 무봉은 호쾌하게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직접 확인할 터이니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손만 이렇게 내밀게. 개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손을 맡아보며 웅성거렸죠. 손냄새로 도둑을 가린다니? 괜히 재수없게 걸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무봉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생사람의 도둑으로 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는 한 사람씩 손을 맡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니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지요. 무봉의 기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도 파냄새가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봉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상하군. 분명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 혹시 중간에 자리를 뜬 사람은 없었나? 사람들이 그제야 인원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아까는 분명 31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뿐이었지요. 개원 하나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에 모두들 놀라 이름을 불러보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김부일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었는데. 아이고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들통날까 겁나서
달아난기지. 북새통 사이에 자취를 감춘 탓에 시선은 자연스레 김부일에게로 쏠렸습니다. 무봉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지요. 김부일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이었나? 저 엿장수 노릇을 하며 떠돌다가 1년 전에 이 마을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우리 풍속에 익숙치 못해 그만 실수를 저지른 모양이야. 이 일은 여기서 더 캐묻지 말도록 하세. 사실상 범인을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개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자수얼은 아까 손냄새로 범인을 가린다 하셨는데 도둑의 손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겁니까?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하하, 이 사람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나? 팔을 훔쳤으니 손에서 파냄새가 날 것 아니겠나?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하하, 그렇게 간단한 걸. 난 또 무슨 귀신 냄새라도 나는 줄 알았지. 우와, 자수얼은 역시 다르셔. 웃음 속에서 무봉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개선한 장수처럼 서당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김삿갓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요? 범인을 밝혀냈다고요? 김삿갓의 얼굴이 굳었지요.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무봉은 대연했습니다. 미안하긴 하오. 하지만 덕분에 개원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지. 김삿갓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아니, 귀신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으십니까? 사갓 선생은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만만하게 보이면 그들은 금세 올라탈 겁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묘단 훔쳤다고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매장시켜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 말에 무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의 마음에는 사라진 김부일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무봉의 태도는 끝내 태연하였습니다. 도망쳤다고 해서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냥 두면 될 일이 아니겠소. 김삿갓은 그 무심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둬도 괜찮다니요. 무봉 선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두고 보십시오. 오늘 일로 백낙촌에서 김부일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보기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미 멀리 달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머지않아 소리 없이 짐을 쌀 겁니다. 설마 거기까지야 하겠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김삿갓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봉을 서둘러 돌려보냈지요. 며칠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부일은 그날 밤 자취를 감추었고 사흘 후에는 그의 가족마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 후임만 정해지면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 그는 그날 이후 무봉의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봉의 생각은 달랐지요. 아주 근본부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위와 도덕, 정의와 자비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묻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체면과 권력, 자기 과시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요. 무봉은 마을의 안녕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삶은 조용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김삿갓은 법과 규율보다 인간의 사정과 가능성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죄를 밝혀내는 것보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태도는 회복의 정의를 말하는 듯 하였지요. 그리고 또한 마나님의 일화는 진정한 품격과 힘은 지위나 성별, 외양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과 이치로 맞서는 그 용기가 어떤 위선적인 권위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